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91화입니다. 협의 이혼 그 중에 숙려기간 중에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 경우에도 상간제 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일단은 이혼을 해가지고 숙려기간 중인데 혹시 그때는 이미 파탄 난 거 아니냐, 네네. 이혼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청구가 가능해요. 숙려기간은 진짜 말 그대로 숙려기간이에요. 그게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간에 일단은 뭐 진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쉽게 결혼을 하는데, 이혼이라는 건 진짜 쉽게 이혼하면 또 애들도 있고, 네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고, 또 그쵸. 이게 헤어지는 연인 간에 헤어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양가 가족들도 다 같이 만났고 애기도 생겼고 막, 그런데 그걸 진짜 우리 연인들 헤어지는 것처럼 쉽게 뭐 이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연인들 간에 사귀는 것도 왜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보면은 막 질척거립니다. 뭐 다시 연락 오고, 뭐 잘 지내? 그러면 뭐 하고 있냐? 너 생각 나도 만날까?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하물며 결혼인데 더 이제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숙려기간을 한 달을 해놨고요. 아기가 없으면 한 달이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3달을 해놨어요. 네. 너 그 기간 동안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너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양육 관련해가지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같은 것도 어떻게 부담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잘 생각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법원에 와라. 그러면은 보통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또 따로 잡아놓거든요. 네. 그럼 이제 2명 중에 한 명을 안 오면 그 협의혼은 이제 철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숙려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숙려기간 아직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각을 했으면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신은 파탄된 것이 아니더라고 이제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협의혼 신청 전부터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저희 얘기 들어보면은 증거만 없었다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 교육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 뒤에 오세요 이걸 딱 찍어주거든요. 네네. 아기가 없으면은, 아기가 있으면 3달 뒤에 오세요 오겠지만,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남편이든지 뭐 와이프든지 마음 놓고 이제 막 바람을 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의아했던 그런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쵸. 이상하다. 그때 몇 달 전에 어디 간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랑 갔구나. 그 여자랑 갔구나. 그 남자랑 갔구나.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럼 그때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원고들은 협의혼을 철회를 하죠. 네. 협의혼 협의혼 확인 뭐 의사 철회서 이걸 딱 제출하면은 그대로 그냥 끝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상간제 소송을 청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혼까지 해줬어요. 네. 알고 봤더니만 그냥 성격 차이로 이제 이혼한다 하고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만 다른 아이가 있었더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 또 나중에 알아도 나중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해요. 이번에 최근에 왜 자신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내연녀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네. 소송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인정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는 피고였는데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봤더니만 내연녀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청구를 했어요. 그것도 인정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됩니다. 다 되는 거고, 또 이제 피고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피고 소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피고들이 이제 내는 이제 관련 법리 중에서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혼인관계 파탄 후에 그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법리를 하나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그 부부들은 상대방의 정조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랑 뭐 바람을 피든 부정행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상대 배우자는 그 3자를 상대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죠. 근데 이 요건을 갖추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뭐 밑에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법률 관계가 이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려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즉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재판상 이혼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면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는 그때까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반드시 숙려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시면 되고 저희가 네네. 지금 아까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협의 이혼 이제 숙려 기간 중에서 이제 바람난 사람을 상대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예전부터 일단은 바람이 났던 사람이 있더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미 다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과가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특징적인 판결문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아무튼 결론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있다. 아직 부부 사이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부부 관계가 네네. 끝나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예전에 그러면 또 할 수 있다. 그런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90이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90이야. 네. 여기서 이제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화난다고 많은 분들이 네. 막 나가시죠. 네. 보면은 막 뭐 소장도 마음대로 작성해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막 피고 찾아가서 막 두드러 패고 막 집에 들어가고 막 네. 뭐 차 문 열고 부수고 막 이런 네. 분도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90이라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또 소개드릴 게 있는 게 저희 또 팀장님께서 또 책을 하나 또 사셨잖아요. 이혼과 관련된 책을 사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101화부터는 그런 네. 내용을 좀 찍어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슬기롭게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이혼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안은 하지 말고 잘 살아봐라. 아니면 이런 사안은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101화부터 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네. 아무튼 90이라는 이 정도까지 하고 9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